제발 절대 이런 건 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별의별 걸 다 넣고 오시더라고요. 산부인과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외음부를 보는 진료 과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질환에 넣으면 절대 안 되는 4가지 질에서 멀리 해야 할 물건 혹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발 절대 이런 건 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질환에 넣지 말아야 할 물건은 바로 질세척제입니다. 간을 세정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있어요. 세정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깔끔하게 만들거나 pH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의 제품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질은 자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뭘 계속해서 바르고 넣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환경을 계속 무너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건강한 여성의 질에는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면역과 자정작용을 통해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만약 감염이 되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적당한 연고나 질정 약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 치료 목적으로 질세정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화학물질과 향과 첨가제까지 들어가 있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pH, 산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인데요. 왜 마늘이 여기서 나와? 하시겠지만 곰팡이 치료를 위해서 마늘을 집어넣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마늘에 여러 효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마늘은 아주 옛날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할 때 운동선수들의 체력을 길러준다고 해서 식단으로 제공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물론 마늘에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가 있는 알리신이 함유되어서 감기가 걸렸을 때 먹으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곰팡이균에 걸렸을 때 이상하게 어디서 듣고 마늘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늘이 캔디다 질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도 없었고,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마늘은 음식의 양념으로 쓰이는 것이지 질을 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 번째는 빗입니다. 이 머리를 빗는 빗 맞습니다. 누가 거기에 빗을 넣어? 하시겠지만 파트너 분과 재미를 위해서 넣고 잘 빼지 못하거나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빗을 넣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당연히 이 빗 사이사이에 있는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세균 덩어리들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빗만큼은 아무리 호기심이 생기고 즐거워도 질환에 넣지 맙시다. 토이들을 주문하고 싶은데 부모님이나 혹시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챌까봐 부끄러워서 못 하시겠다면 요즘은 배송할 때 어떤 물건인지 가리고 보내주는 것들도 참 많으니까 비밀 배송이 보장되는 곳들을 찾아서 차라리 안전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구르트인데요. 어떻게 넣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이 질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요거트로 자가치유를 하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트를 넣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질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고,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식의 성질은 질 내부의 성질과 다를 수 있어요. 락토바실러스가 좋은 역할을 하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질 안에서 질염이 예방되고 면역력이 길러질 만큼 락토바실러스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유산균제를 섭취하거나, 최근에는 바르거나 뿌리는 형태로도 유산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차라리 발효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질환에 넣지 말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질세정제, 마늘, 빗, 요거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환에 들어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쌤이었습니다. 안녕.